네, 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오늘은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현재 시간 8시 39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세금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매도를 할 경우에 가장 큰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세금 문제죠. 세금 문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 참 많은 세금을 냅니다. 뭐 취득세부터 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제 보유세. 보유세 일종이죠. 또 뭐 종부세도 있고, 그다음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라고 합니다. 예.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양도 내는 소득세라고 해서 아시죠? 동물 중에 하나인 양도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뭐 이런 농담도 있긴 한데 사실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크죠. 그래서 사실 많이 벌더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차익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으로서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느 정도의 이제 세금을 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양도소득세를 좀 더 절세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부동산을 구매할 때 단독 명의로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공동 명의를 통해서도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이유가.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실제 계산을 통해서 한번 어느 정도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 명의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 명의로 했었을 때, 이제 공동 명의로 했었을 때, 제가 이제 경우를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단독 명의로 했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계산 흐름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취득을 이제 분양을 했는데 5억 4,410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건데, 이것을 제가 이제 7억에 매도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취득 당시 분양 가격이 5억 4,41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발코니를 확정을 해서 1282만 6천 원이 들었고요. 그래서 취득 가액은 5억 5,692만 6천 원, 뭐 5억 5,700 정도 든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필요 경비. 필요 경비는 뭐 이제 뭐 등기 비용,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치는 건데, 필요 경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은 뭐냐? 양도 차익은 이 양도 가액, 내가 이제 한 분양을 5억 4천 정도에 받아가지고 이때 이제 취득 금액이 한 5억 6천 정도 들었는데, 요거를 양도를 7억에 했다. 7억에 할 경우에는 이때 이제 필요 경비도 제외를 해야겠죠. 그래서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 빼고 필요 경비를 빼면 이게 양도 차익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액은 한 1억 3,200 정도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다 라는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여기 제가 오른쪽에 표시를 나타냈는데,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고, 또 이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을 안 해주면 나중에 이제 매도할 때 그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죠.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 깎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예, 여기 좀 크게 하면 2019년부터 좀 줄여야겠다. 밑에 걸리니까. 예, 2019년부터 이제 그 1세대 1주택자,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세율이 좀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기존과 동일한데요. 3년 이상 보유할 때마다 매년 8%씩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부터 4년 미만은 24%, 그 다음에 4년 이상은 여기에다 이제 8%를 더 더하니까 32%, 32%에다 또 8% 더 더하면 40%, 그래서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보유를 해서 내가 양도 차익이 한 10억 정도 발생을 했다. 그러면 한 8억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명목으로 깎아주는 거죠. 자,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매년마다 8%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그 혜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 매년 2%씩까지 적용을 해주는 건데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혜택이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최대 15년 이상 보유할 때 30%까지 공제를 해준다. 혜택이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의를 공동 명의로 가져간다라는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 그 보유 기간을 곱해줍니다. 그 양도 차익에다가 여기 보시면 양도 차익에다가 14%를 곱해줬죠. 7년 이상 8년 미만 보유했을 것을 감안해서 14%를 곱해줬는데 여기 보시면 7년 이상 보유하고 8년 미만 보유했었을 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14%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각자의 경우에 따라서 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56%를 곱해주면 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세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그냥 7년 이상 8년 미만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양도 차익에다가 14%를 곱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한 1,80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낼 때 기본적으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인당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인적 공제라고 하는데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그 1인당 250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독 명의일 때는 한 명이니까 250만 원을 공제를 해주죠. 그러면 자, 이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빼주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양도세를 물리기 위한 이게 표준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단독 이 경우에는 1억 1,1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겠다. 근데 세율을 얼마나 매기냐? 여기 그
자, 1억, 자, 이제 과세 표준이 얼마에 따라서 또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보시면 1억 1,100만원 정도 되니까, 예, 밑에 보시면 2019년도 예,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 1억 1,000만원 정도 되니까 1억 1,000만원 정도. 예, 그러면 과세표준 요 구간에 들어가죠. 8,800만원부터 1억 5천만원 사이니까 세율은 35% 적용이 되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세율이 여기 35%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지방세율은 또 이제 양도소득세 10%가 붙으니까 0.035%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실제 38.5%를 곱하면 요게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걸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누진 공제 금액을 빼줘야 됩니다. 이게 구간별로 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 부분에 발생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진 공제 금액이 1,490만원. 그러니까 이제 4천 뭐 한 300만원에서 1,490만원을 빼면 실제 산출세액이 예, 2,8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뭐 5억 6천만원 정도의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요거를 이제 한 7억에 매도를 했었을 경우에 예, 양도를 했었을 경우에 실제 양도 차익은 한 1억 3천 정도 나오는데 이때 양도 소득세 예, 세금은 한 2,800만원 정도 내게 된다 라는 계산식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적공제, 자, 이런 거를 계산을 했었을 적에 예, 산출세액은 한 2,8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양도차익 한 1억 3천 정도 나오는데 한 세금을 2,800 정도 내면 뭐 한 1억 원 정도가 이제 네트로 예, 세금을 제하고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예, 수익이 되시겠죠. 자, 그런데 자, 뭐 이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좀 더 그 세금을 줄이고 싶다. 세금을 절세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이제 자본주의 생태계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시겠죠. 자, 세금을 이제 최소화하려면 일단은 공동명의 또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공동명의 시의 이제 계산법,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기본적인 계산 흐름은 비슷합니다. 근데 자,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줄을 쳐놨는데 이 위에까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 양도 각각의 계산 식에 이제 공동 지분 2분의 1 지분, 2분의 1 지분일 경우에는 각각의 반을 여기다 계산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 가액이 7억이면 이제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뭐 3억 5천, 그 다음에 B라는 사람도 3억 5천. 취득가액도 반으로 이제 줄이면 5억 5천 7백이면 뭐 2억 7천 8백. 이거의 반이죠. 그 다음에 5억 5천 7백이니까 요거의 반. 2억 7천 8백. 예, 반씩 계산을 하면 됩니다. 등기 비용도 마찬가지로 반반씩 내는 거죠. 예, 1,000만원에 반, 한 500 정도 내고, 여기도 500 내고. 양도 차익도 반입니다. 뭐 1억 3,200이 이제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으면 각각 6,600, 6,600. 예,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뭐 예를 들어 7년 이상 8년 미만 했었을 때 14%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만큼의 공제를 해준다. 한 1,800만원 정도의 반이니까 한 900만원, 900만원. 이렇게 예,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검은색으로 줄을 쳐놨는데 이 밑에서부터 조금 달라지죠. 자, 제가 이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인당 250만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제 인적 공제인데 1년에 한 번씩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부동산을 매도를 여러 번 했으면 1년에 딱 한 번만 해주기 때문에 그 시점은 잘 골라야겠죠. 단독명의일 때는 이제 250만원 해주고, 공동명의일 때도 각각 250만원, 250만원씩 해줍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죠? 예, 그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고, 또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빼주죠. 자, 그러면 5,400 정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B라는 분도 그 과세 표준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주니까 한 5,400 정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단독 명의로 할 때는 250만 원을 한 번 빼줬는데,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한 번 더 빼주죠. 250만 원, 250만 원. 자, 여기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각각 달라지죠. 단독 명의로 썼을 때는 1억 1,100만 원 정도가 과세 표준이 됐는데, 공동 명의로 썼을 때 경우에는 인당 5,400만 원 정도, 이렇게 과표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거든요. 이제 단독 명의 때 이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양도 소득일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과세 표준일 경우에는 35% 구간이죠. 자, 그런데 5,400만 원이 과세 표준일 경우에 과표일 때는 24% 구간입니다. 자, 35%, 24% 세율이 달라지죠. 자, 요것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양도소득세율 26.4%를 과표에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이. 자, 1,400만 원, 1,400만 원이 나오죠. 다시 한번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누진 공제 금액, 요 24% 구간 같은 경우에는 522만 원의 누진 공제 금액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산출세액은 요 520만 원을 빼주면 91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돼서 나오죠. 자, 그래서 단독 명의일 때는 이제 2,800만 원이 그 최종 양도소득세로 나오는 것이고, 공동 명의로 할 때 이 경우에는 1인당 910만 원 정도, 910만 원 합치면 한 1,8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다시 내리면 단독 명의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2,800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는데, 단독 명의로 할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1인당 900만 원씩 계산을 하면 한 1,8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독 명의로 할 때는 한 2,800,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1,800만 원 정도가 이제 계산이 되니까 한 2,800에서 1,800을 빼면 한 970만 원 정도, 위에서 아래를 빼면 한 970만 원 정도 세금을 절감할 수가 있다. 절세를 할 수 있다. 요런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특별하게 제가 한번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러한 계산식은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손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게 이렇게 스텝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다 보면 요런 로직으로 계산을 하는구나. 그래서 단독 명의로 계산할 때 금액이 얼마고, 공동 명의로 계산할 때 금액이 얼마고, 손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뭐 다 이제 덧셈, 뺄셈, 뭐 곱셈, 뭐 이런 거 여기 나누기도 있긴 하죠. 뭐 2로 나눴으니까 여기를. 그래서 이제 요 정도 한 장 정도만 있으면 그 뭐 단독 명의로든
그 다음에 공동 명의로든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단독 명의에서는 이제 공제가 한 명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인적 공제, 기본 공제가 이제 2번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과세 표준이 더 줄게 되죠. 과세 표준이 줄게 되니까 세율도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산출세액을 좀 더 줄일 수가 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변했고, 2019년도 1월부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했었을 경우에 매년 2%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그 세율도 기본 세율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주택자는 10% 중과세 되죠.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20% 중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이제 매도할 경우에는 이런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양도소득세 이거 이제 보통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분들에게 맡기고 그 세무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죠. 양도소득세 그 이제 매도 금액에 또 이제 얼마 정도 몇 퍼센트 계산을 해서 그 세무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제가 오늘 계산을 해드린 거 요런 방법으로만 잘 숙지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세무 비용 엄청날 겁니다. 세무 비용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 또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제 유튜브에 좀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해서 보여주시는 분들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구독자분들 이런 거 좀 얻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